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연금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에 따른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때 연금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가 55세이고 집의 시세가 1억 원이라면 매달 약 14만 5천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에 가입한다면 시세 1억 원당 월 29만 5천 원을 받게 되어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억 원짜리 집의 경우에는 70세에 가입하면 약 90만 원,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약 150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선택지로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1억 원당 30만 원 정도면 은행에 1억 원을 넣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중요한 차이점은 은행에 1억을 맡기고 이자를 받으려면 거주 공간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면서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요즘 시세를 고려할 때 1억 원당 월세 3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면 주택연금으로 30만 원의 월세를 아끼고 추가로 3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니 사실상 1억 원당 약 6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택 외 다른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연금에서 다달이 받는 금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금 산정 시 집값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집값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보충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화 상담으로도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시골에 있는 농가나 단독주택도 충분히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 12채는 가능하지만 공시가격이 13억 원인 집 한 채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집만이 대상이므로 월세를 주거나 투자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한 번에 큰 목돈을 얻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목돈을 얻으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더라도 차후에는 오른 차액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변하지 않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져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액을 보장해줍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자녀는 집을 팔아 3억 원 중 2억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자녀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 이를 해결해줍니다. 주택연금에서 지급 방식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령액을 늘려가는 정기 증가형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는 큰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조짐이 있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에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하고 해지 후 3년 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 후 다시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꾸준히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서는 대출 한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출하면 그 이후의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 전화로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